음, 자,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인데, HLB 그룹주들이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 리보세라님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이런 뉴스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전에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었고, 제가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려드렸기 때문에 제 전 영상 같은 거 보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김중희님, 저희는 저기는 안 해요. 저기 뭐죠? 종목 추천은 안 해요. 설명은 드리고, 매수매도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제가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리딩방도 안 하고 카톡방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잘 드릴게요.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거기서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이게 좀 내 생각에도 맞다. 내가 판단해도 손희상 개미가 얘기한 게 맞다 그럼 하셔도 되고, 절대 추천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대차거래 상한 상위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HLB가 좀 있죠. 뭐 높은 순위는 아닌데 대차거래 상한 상위가 된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누군가가 주식을 빨리 갚는 거죠. 대차거래가 늘어난다는 것. 대차거래라는 게 말 그대로 어디선가 주식을 빌려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 증권사일 수도 있고 뭐 연기금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어디선가 빌려오는데 증권사에서 빌리는 건 결국 우리한테 빌리는 거죠. 우리가 그 HS에 가입할 때 증권사에 가입할 때 거기에 체크가 돼 있나 봐요. 아마 그릴 거예요. 그죠? 주식을 대차로 할 수 있는, 빨리 해지하든가, 어쨌거나, 글인데, 우리한테 빌리든 어디서 빌리든, 이런 빌려온 주식을 빨리빨리 갚는다는 건, 리브세라님에 대한 행보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먼저 리브세라님을 줬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제 생각이고, 이 대차거래 상한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건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대차거래도 제가 아침에 살펴드렸죠. 살펴드렸는데, HLB 생명과학은 대차 잔고가 느네요. 지금 공매도 나올라나? 그죠? 대차거래 잔고가 는다는 건 앞으로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고, 이런 모든 뉴스나 기사는 항상 저는 참고로 봐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드리는 설명인데, 이 투자자 배의 동향 보고서 이런 게 수급 매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드디어 오늘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주식이 더 떨어지겠네. 어제는 샀는데 오늘 왜 팔았지? 손실 보고 팔았나?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이거는 실전에서 말하는 투자는 아니죠. 그냥 개인들이 외국계 계좌 쓰면 외국인 되는 거예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참고 상황이고, 진정한 수급 매매는 제가 알려드렸죠. 추세가 턴이 돼 있고 거래량이 붙었을 때 우리는 수급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항상 제가 알려드렸듯이 추세가 턴이 돼 있고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고, 추세가 꺾이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저는 이거를 수급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HLB 그룹주들은 추세가 턴이 돼 있고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수급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깊은 조정이 들어왔는데, 원체 HLB가 화끈해요. 한번 올라가면 잘 올라가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저는 이 정도면은 여기가 이제 바닥권을 보고 있고, 아까 알려드렸듯이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죠. 여기를 잘 안 깨고 있죠. 여기 깨면 안 돼요. 깨면 대바닥에 올 수 있구나 생각해보고, 특히 이번 달 말일 거래일 이제 3거래일 남았죠. 그죠? 화수목 3거래일 남았는데, 이 3거래일상 5개월 선을 깨고 밑에 내려와 있으면 다음 달에 무조건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지금 위치를 회복해주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알려드렸듯이 이 20주선이라는 애가 굉장히 강력해요. 예전에도 제가 HLB가 5주선 깰 때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조건 5선 깨는 순간 그냥 각오하는 거예요. 저걸 깼으니 조정이 세게 들어오겠구나. 실질적으로 주식이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이거 보이시죠? 절대 5선 안 깨요. 안 깨는 거야.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한 번 깼다. 그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지선이 깨지니까. 따라서 지금부터도 무조건 우선 깼으면 안 되는데 깼기 때문에 밀려있는 거고, 2주 전에 제가 20주선 깨지 않았나 그래도 또 깼죠. 깨면서 지금부터 이번 주에는 무조건 20주선 위에 올려놔야 그래도 HLB가 추세 전환과 턴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HLB를 매수해놓고 있지만, 만약에 계속 꾸준히 매수하겠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샀지만 이번 달에 또 살 수 있고 다음 달에 또 살 수 있고,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들이 굉장히 좋겠죠. 항상 이렇게 주식은 꾸준히 모아나가는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에 몰빵하고 막 너무 이렇게 욕심부려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HLB 한 1,000만 원 사기로 했어. 한 방에 1,000만 원 사지 말고, 물론 오늘도 1,000만 원 살 수 있고 다음 달에 1,000만 원 샀으면 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게 투자라는 게, 우리가 왜 알려드렸죠? 우리가 주식만 하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를 사도 할부 계약을 할 때 이자도 따지고, 그죠? 이자도 따지고 내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매달 내 월급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하고서 자동차를 사요. 그죠? 부동산을 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안에 침대 하나를 들여도 내가 카드를 어떻게 쓸 건지를 꼼꼼히 따지거든요. 주식만 하면 그렇게 안 해요. 주식만 하면 막 쫓아가 사고 막 몰빵하고 다음 달에 내가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 좀 계산하고 뭘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욕심 때문에 그래. 막 올라갈까봐. 근데 실제로 올라가면 내비두세요. 어차피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은 투자가 결국은 나중에 좋은 수익을 좀 안겨줄 거예요. 따라서 HLB는 제가 바라보는 HLB는 꾸준히 모아가는 게 더 좋은데 일봉에서는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내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여기가 매물대예요. 두 번째 매물대가 여기인데 이 자리를 깨는 바람에 지금 헤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매물대가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죠? 공매도에 어떤 쇼커버닝이 들어왔든 뭐가 들어왔든 여기서 지켜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는데 다행히 어제 금요일날 올려놓고 오늘도 깨지 않았죠. 앞으로도 깨지 않으면 20주선위에 올려놔서 추세가 돌아나가거나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있어요. 많은 분들이 리보셀 아니면 행보라든가 이런 정보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가끔 그런 정보를 올려드리는데 항상 뉴스나 정보보다는 주식은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깨면 아무 의미 없어요. 삼성전자를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대표적인 예가 되죠.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날 때 신저가를 찍었어요. 깰 자리 다 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뉴스보다는 진짜 주식이 올라가려면 지켜줄 자리를 반드시 지켜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HLB 생명과학을 봅니다. 똑같아요. 일봉에서 깨지 않을 자리 정확히 안 깨세요. 아침에 권했거든요. 체크해놓고 있어요. 매일 권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깨게 안 깨나. 안 깨고 있어요. 그죠? 저는 안 깨고 있고. 자, 월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죠. 만약 이번 달에 20개월 선위에 올려놓게 되면 더욱더 강하게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BW 발행가액이 지금 이 가격대죠. 11,950원. 그 이상 회복해줄 확률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공매도 얼마나 나왔을라나 이 친구 잠깐 볼까요? 하도 그냥 공매도 괴롭혀가지고 4%대 HLB 4%대는 그냥 평탄한 거예요. 근데 HLB 생명과학에서 좀 늘어나던데 친구가 18% 그죠? 많이 늘어났죠? 이 친구가 좀 늘어나요. 뭔지 뭐를 하려고 자꾸 늘어나지? 이분이 좀 리스크가 되겠네요. 그죠? 어쨌거나 아직은 깨지 않을 자리 안 깨는 게 많고 HLB 제약이 가장 평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일 무난하게 5개선 깨면 안 돼. 제일 무난하게 깨지 않을 자리를 정확히 안 깨면서 잘 지켜주고 있는데 5개월선 가격이 11,900원대 여기를 안 깨면 돼요.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전혀 중기적으로 추세가 깨지는 20주선은 오늘도 안 깼죠.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지금도 잘 깨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보면 정확히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돌아가죠. 그 어떤 뉴스, 그 어떤 호재, 어떤 악재도 믿지 마요. 그냥 뉴스는 누군가가 이용하는 어떤 기법일 수도 있으니까 참조로만 보시고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사서 깨면 손절하면 되고 안 깨면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HLB 테라퓨틱스를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바닥권이죠. 지금 HLB 테라퓨틱스가 제일 강한 거는 사실은 그 3천만 달러 투자한 거 이런 것도 호재가 되긴 하는데 FDA 안구 건조증 제가 이런 뉴스는 참고를 했죠. 원체 많이 떨어졌어요. 다른 HLB 그룹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물론 HLB도 신규로 굉장히 갖고 온 친구기도 하죠. 여기서 이 가격대가 갖고 왔어요. 이 가격대. 여기서 인수한 가격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수 가격 위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분할로 꾸준히 모아 나가면 아마 HLB 테라퓨틱스가 만에 하나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5개선 깨게 되면 바닥이 다시 오니까 추가로 사놓으면 되고 20개선 돌파 안착을 해도 다시 사도 돼요. 20개선 돌파 안착을 해놓으면 날아갈 확률이 23,4천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단 그 얘기는 이번 달 종가상 뚫어주고 안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착해주면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빨리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하나가 HLB 글로벌이죠. 이 친구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단지 문제는 HLB 테라퓨틱스는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기간 중에 길었거든요. 옆으로 오래 갔다는 얘기예요. 많이 급락시켜 놓고서 굉장히 오래 갔기 때문에 지금 강한데 HLB 글로벌은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으로 가격 조정이 짧았다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떨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버텨줄 자리가 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선 못 샀어도 떨어지면 바닥권에서는 꾸준히 모아나가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11%가 뛰었고 오늘 같은 날 사지 말고 내일 같은 날 또 음봉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일 더 사든가 이렇게 꾸준히 좀 모아나가는 음봉 때 매수해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면 바로 급등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골판다고 그러죠. 이렇게 파고 가고 뛰고 파고 가고 이렇게 파고 이렇게 바닥 찍고 가고 찍고 또 가고 이렇게 들어간 것이 굉장히 있어요. 즉 시간은 걸릴 거지만 이 정도 박스권에서는 좀 이렇게 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고 뭐 바닥은 누구도 못 맞추긴 하지만 이전 바닥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겠지만 여기부터 이 공간 5개월 선까지의 공간에서 모아 나가면 또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옆으로 한 3, 4달 걸릴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태에서 5개월 선 뚫어주게 되면 일단 이식해서 목표가가 되죠. 14,00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야. 67%, 70%의 수익률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게 HLB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우리 멤버님 중에 한 분이 마이너스 18%라 좀 이제 속을 썩이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시간만 갖고 버티면 언제든지 회복해주고 더 크게 잘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도토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는 이 친구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이제 세력들의 이제 어떤 뭐 모든 주식은 다 세력적이긴 하지만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단타 단기 스케일퍼 이런 분들 아닌 다음엔 무조건 조심하는 게 좋아요. 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에 상승가라고 어떤 주식이든 맞추지 못하지만 정말 힘든 주식이니까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시고 뭐 스윙으로 들어간다거나 중장기로 들어가기엔 지금은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 얘기가 틀려서 순간 뛰면 11선 20일간 또 뛰기도 해요. 다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군인분들 판단해 하시는 게 좋은데 신규로 진입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 TS 넥슨 볼게요. 하나 같이 봐드릴게요. 이거 HLB 그룹주 아니에요. 매각을 해서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이고 주봉에서 제가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추세가 깨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직은 좀 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보고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아직은 5일선 근처에 있죠. 이전 바닥 114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좋고 여기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그 HLB 그룹주는 아닌데 HLB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같이 천천히 잘 움직이더라고요. 한때 HLB 그룹주였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도 계속 꾸준히 봐드릴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HLB 그룹주들은 전혀 행보에 지금 큰 이상이 없고 특히나 리보세라님이나 회사가 가는 방향이 전혀 엉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망인 회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저 사람 뭐지 HLB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HLB 그룹주 찍은 지가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1년 7개월째인가 그랬어요. HLB 그룹주만 전문적으로 찍은 게 물론 제가 지금 전 섹터를 다 살펴보기 때문에 이 상태로 1년만 더 운영하면 아마 전 섹터를 다 1년 이상 다 보는 거예요. 시장을 다 보고 다닌다는 거죠. 시장을 다 보고 해석을 하고 다녀야 우리가 시장에 수익을 낼 수 있어요. HLB 그룹주들은 행보 전혀 이상이 없고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좀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일단은 추세를 잘 틀어놨어요. 그래서 5개월 선 회복해 준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친구 굉장히 좋고 주봉에서까지 틀어놨거든요. 아마 갭을 띄었기 때문에 살짝 20주간 밀릴 수는 있고 이 친구가 특히 좋은 게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 위에서 출발을 해버렸어요. 매물대 있어요. 셀트리온이 이제 지금은 추세 전환과 턴을 어느 정도 해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월봉에서도 바닥 가격이 한 6개월간 옆으로 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기가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내보고 셀트리온 제약도 좀 올라가죠. 근데 사실 유일하게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는 아직 셀트리온 제약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아직 추세가 우하향인데 주봉에서도 5선 회복 못 찾았거든요. 셀트리온처럼 윗선 돌파 안착을 해주면 완벽하게 시장이 텐이 됐는데 아직 그 정도가 아닌 거고 셀트리온에 대한 좋은 이슈가 있었죠. 제가 알려드렸죠. 아까 아침에 알려드렸는데 유럽 그 바이오시밀러 뭐 좀 얘기가 있어서 요새 그 좀 나오는 게 이상하게 그 제약바이오주라는 호재들이 많이 나와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제약바이오 좀 움직이려나? 제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직은 추세 못 해놨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올려놨죠. 그죠? 추세 이 친구 틀어놨어요. 역시나 셀트리온처럼 5개선 회복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20선 이게 완벽히 올려놨죠. 앞으로 5주선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일봉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급할 때 쫓아가 하지 말고 5일선 근처나 이런 데를 보는 게 좋아요. 지금은 좀 눌림 목적다 가락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